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석승한이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있고요. 의료관 평가 인증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치매. 네, 암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주로 돌보고 있는 환자들은 이렇게 중풍이나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고요. 또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의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하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해주고 있는 행정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의사로서 병원에서 이러한 애석한 슬픈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병원은 근본적으로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수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다른 환자의 약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용량을 다르게 주기도 하고요. 오른쪽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왼쪽을 수술하기도 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심지어는 서로 다른 환자를 바꾸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본의 아닌 오류 때문에 환자가 위태롭게 처해지는 상황을 환자 안전 사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원하는 기대를 얻고 병원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그리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걱정은 특히 환자 안전과에 대한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WHO 환자 안전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은 10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원에서 이 크고 작은 실수로 해를 입을 가능성은 300명 중에 1명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에서는 1년에 병원에서 예방 가능한 이런 오류 때문에 약 20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1년에 예방 가능한 병원에서의 오류 때문에 17,000명이라는 환자가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17,000명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숫자는 매 30분마다 새로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에서 일어나는 오류는 개인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은 병원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오류가 일어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서 병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인증을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라는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의 약 20%만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내가 다니는 병원이 정말 믿을 만한 병원인지 알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서 인증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인증 받은 병원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9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바둑을 좋아하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6살 때 2007년도였고요. 봄에 급성 임파선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항암 치료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폈고 20여 차례가 되는 항암 치료를 거의 끝나게 되었고요. 마지막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18일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 항암 치료를 끝으로 이 아이가 완치될 것을 기도하고 믿으면서 기쁨으로 아주 충만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2가지 항암제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었고요. 하나는 허리를 통해서 척수강으로 주사하는 시타라빈이라는 약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의료진이 정맥으로 주사해야 될 빈크리스틴이라는 약물을 허리를 통한 척수강으로 주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약을 투여받은 아이는 10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한 슬픔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기치 못한 슬픔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란 어떤 물체가 구부려지거나 눌리거나 당겨진 후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에서요, 하버드 대학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한테 주어진 그 시련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삶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내적인 동력으로 만들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슬픔을 극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그 아이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아이 이름은 고정종현 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종현이가 사망한 후에 종현이 부모는 종현이 같은 사고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외국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현이 부모는 종현이를 떠내보내는 그 큰 아픔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또 병원을 원망하고 의료진을 원망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현이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억울한 이별, 억울한 슬픔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니 부모는 그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갑니다. 정부를 찾아갑니다. 국회를 찾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병원에서의 오류로 인해서 종려니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거를 위해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병원의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노력을 합니다. 4년이란 길고 또 간절한 노력 끝에 2014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일명 종려니법이라고 하는 환자 안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마침내 올해 2016년 7월 29일 그 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는 살아가면서 아마도 크고 작은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크고 작은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나만의 슬픔으로 가두지 않고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빛으로, 또 다른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슬픔이든 그 어떤 고통이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시련들을 또 그 시련 앞에서 당당하게 버텨내면서 용기를 내어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